안녕하세요. 꼼꼼TV 운영자 배진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왜 꼼꼼TV에 상담 신청을 남기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소개해 드릴 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료 상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저 보험 설계사의 설계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우리 고객분들께서 저를 잘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상담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세 번째, 우리 상담 고객분들께서 저를 많이 협조해 주시지 않는 항목이 바로 이 알릴 의무 양식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면 5년 내에 내가 치료받았던 내역들, 현재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한 부분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요청을 드리면 뭐라고 하냐면요. 옛날엔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고 가입했는데. 유독 왜 다른 데보다 더 이렇게 깐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알릴 의무 양식을 확인하다가 보험 상담을 중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 회사의 표준 양식지예요. 회사마다 이 항목의 순서는 다를 수 있고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포맷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 가입에 거절되거나 보험금 나중에 지급에 거절될 수 있어요. 물론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고지를 미처 못한 항목과 그 보험금을 청구한 항목이 연관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보험금은 지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뭐 2년 안에, 3년 안에 알릴 의무가 그 이상 넘어가면 청구를 해도 보험이 해지가 안 된다는데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거는 저 같은 설계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갖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보험 설계사 등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면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험 설계사하고 상담을 할 때에 이러한 증거들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번거롭잖아요. 똑바로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십니까? 알려주시면 되죠. 자, 3번.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것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얼마 전에 저 감기로 치료받았는데, 독감 치료받았는데, 이런 것도 고지해야 되나요? 고지해야죠. 3개월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잖아요. 치료 받으셨잖아요. 입원을 안 했지만 약을 복용했으면 투약하셨잖아요. 감기라는 질병을 확정 진단받았잖아요. 아니면 감기가 의심되는데요. 폐렴이 의심되는데요. 소견을 받았어요. 그럼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잖아요. 그럼 고지를 해야죠. 고지를 해야죠.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혈압 강화제, 혈압약, 당뇨, 고지혈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관련된 약을 복용했는지, 이런 것들 고지해야죠. 고지해야죠.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혹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건강검진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내가 5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 결과표에
예를 들어서 뭐 위에 뭐가 의심이 되니, 뭐가 의심스러우니, 어, 좀 병원에 가서, 다른 일반 병원에 가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뭐 초음파를 받아보든, CT를 찍어보든, 뭘 하여튼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요. 나는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의료행위를 한 거에는 3개월이란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난 고지 대상이 아니겠네? 근데 그분은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받았잖아요. 추가적으로 또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건 기간이 1년인 거예요. 1년. 그러니까 고지 대상이죠. 검사를 받고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치료를 안 했던, 추적 검사만 했던, 어쨌든 검사를, 추가 검사 및 재검사를 받았으면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를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상 유무를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더라이팅 심사 부서를 통해서. 자,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자, 2번은 기억이 날 수 있어요. 대략적인 입원 일수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입원했어요. 한 2, 3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심사 넣어보면, 심사 파트에서, 협회 이 전산,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제 등재되는 그 ICPS 전산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제 뱉어져 나옵니다. 다수의 입원력, 그리고 뭐, 수십일 이상의 입원력이 조회되오니 확인해 주세요. 고객은 분명히 한 며칠밖에 입원 안 했다고 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인 거예요. 알리셔야 됩니다. 정확한 날짜 일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한 10일 이상, 20일 이상, 30일 이상 입원했다면 알리셔야죠. 그러면 그걸 왜 입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 치료받은 내용, 수술을 했거나 입원을 했거나 약을 복용했거나 검사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알려주셔야 돼요. 치료, 아니 수술, 제왕절개를 포함. 저 개복 수술을 했어요. 다쳐가지고 꼬맸어요. 아니면 부러져갖고 깁스를 했어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술, 뭐 용종 제거 시술을 했어요. 담낭 제거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했어요. 이런 것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란, 자 보세요. 계속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은 뭐냐면,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및 투약 일수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해서 7일이라고 하면, 오늘 시작해서 7일 동안 쭉 치료를 받으면 적는 거고, 나는 7일 동안 쭉 치료가 없고, 한 4일 받고 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3일을 받고 이러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같은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제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제가 한 2월에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염이 있대요. 그리고 통원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통원을 검사를 했어요. 위염이 있대요. 위염약을 예를 들어 위염약을 2주 지어왔어요. 그리고서 2주를 먹고 이제 지났어요. 근데 또 속이 쓰려. 한 여름쯤 돼서 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그래도 계속 위염이 있대요. 또 2주치 약을 먹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전 한 달치의 약을 복용한 거잖아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고지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계속하여 같은 원인으로 30일 이상 투약을 했잖아요. 그럼 고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무좀약, 탈모약 이런 거 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와 같은 당신의 치료 내역을 알려주면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인수를 할게. 특약을 어느 정도 선까지 가입할 수 있게 할게. 이거를 서로 조율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물며 차를 살 때에도 그 차를 권유하는 분들이 고지를 하잖아요. 이 차가 조금 저렴한 이유는요. 출고를 할 때 한번 출고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살짝 스크래치가 나서 고객이 거절을 했는데 그 부분을 문제없이 이상 없이 도색을 해서 이 부분을 추가 할인해서 그래서 판매하는 사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하겠는지 저렴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물며 차를 사도 그런 고지를 하는데 왜 내 몸에 대한 걸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귀찮아 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또 7일 이상 치료, 도수 치료 요즘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허리가 아파서 도수 치료를 받았어요. 1월 달에 한 두 번, 4월 달에 두 번, 4월 달에 두 번, 7월 달에 두 번, 11월 달에 한 번. 그럼 총 횟수로 7번이에요. 근데 띄엄띄엄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쭉 간 게 아니니까 이건 고지를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죠. 같은 원인으로. 같은 원인으로. 같은 원인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두 번 가서 세 번 가서 도수치를 아니 6번을 가서 도수치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고관절 부분을 도수치를 받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목 부분을 가고 한 6번을 도수치료 받았어. 여기 보시면 같은 원인이라고 그걸 볼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이게 뼈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같은 원인이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보험사가 우기는 거고 그죠? 그렇게 따지면 뭐 내가 위암이나 뭐 뇌암이나 우리 내 몸속 안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이건 다 똑같은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고관절로 7회 이상을 치료받았으면 고지 대상이 되지만 얘는 6회 정도 받았고 목도 한 6회 정도 받았고 이건 같은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고지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꼭 치료받은 내용이 있고 꼭 보험금을 청구한 게 있어도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근데 나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고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설계사가 확인을 해서 고객한테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전산에 정확하게 심사를 올려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의사 또는 진찰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는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항목이 나와 있어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 심근경색, 심장판막, 간경화, 뇌졸중, 당뇨, 에이즈, 뭐 직장, 학문 관련된 질환 그리고 뭐 여성의 경우 임신 중입니까? 그리고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태아에 이와 같은 이상소견이 발견되었습니까? 난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뒤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위에서 3개월 내에 치료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사실이 있습니까? 있어요. 5년 내에 입원 치료가 있습니까? 통원 7일 이상 치료가 있습니까? 30일 이상 투약한 치료가 있습니까? 수술한 치료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여기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적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아까 위염으로 치료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위염. 자, 병명은 모른대요. 예를 들어서. 그냥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뭐 큰 문제는 없다는데 그냥 약은 먹으라 그랬어요. 예. 고객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예? 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고객을 이제 큰 문제가 아니니까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줬거든. 하물며 감기를 하더라도 약을 처방해 주거나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았다면 어떤 의심이나 확정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병 코드 아니면 상해 질병분류 코드상에 그런 사인 코드를 부여하게끔 돼 있어요. 하물며 감기 J00 거기서도 부위가 나눠지죠. 코감기, 목감기, 뭐 상기도, 하기도 막 이런 것들 병명, 증상, 원인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나는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데요. 그냥 수치가 좀 높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병명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치료 및 수술 내용, 치료를 받았으면 어떤 치료를 받았냐, 수술을 했다면 수술명은 뭐냐, 그리고 뭐 치아 치료 부위 개수 작성, 치아 관련된 내가 특약을 가입을 하는 경우에 치료 방법, 입원을 했냐, 통원을 했냐, 수술을 했냐. 당연히 통원을 했겠죠. 치료를 받았으면. 한 번 갔어. 그러면 통원 1회. 통원 1회. 그럼 통원 1회 치료를 못 받았어? 뭐 물리치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도수치료를 한 20번 받았어. 그럼 통원 20회. 도수치료 20회. 이런 것들 적어주셔야 되는 거야. 입원을 했어. 2번, 2박 3일.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통원을 해서 확인을 했어. 그럼 통원 뭐 갈 때 한 번, 그거 검사 결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2번. 그리고 2번, 2박 3일. 그것들 여기다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치료 병원을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치료 기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더라도 연월까지는 알려주셔야죠. 연월까지. 그래야 저희가 심사를 정확하게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발했었는지의 경험 여부와 완치 여부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질환이라 원인의 질환이라 하더라도 치료가 종료되어 있으면 심사를 해서 부담보 설정을 해서 보험가입을 가능하다라고 인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리 경미한 사소한 건이라 하더라도 치료 중인 경우에는 6개월 있다 다시 심사 넣으세요. 3개월 있다 다시 심사를 넣으세요. 이와 같은 형태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사는 치료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심사 요청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 흔히 여성분들, 뭐 예를 들어 이 양성종양들 많잖아요. 무록 이런 것들. 근데 병원에서는 특별히 이걸 치료할 필요는 아직 없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제일 애매한 거예요. 어쨌든 잠재적인 문제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간 부담보를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제거 수술을 했어. 그리고 시간이 좀 기간이 경과가 됐어. 그러면 부담보를 잡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부담보를 잡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인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한 건이냐 아니면 현재 보유 중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 여부도 물어봅니다. 본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은 사무직이에요. 그런데 사무직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화물차를 운전을 해. 그러면 직업급수를 화물차 운전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거는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극단적으로.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위험한 취미활동 자격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에 관련된 특약을 가입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느냐.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전쟁 지역으로 나갈 일이 있느냐. 그리고 음주 흡연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하는데 나는 음주 주 7일, 7회를 계속하고 소주도 매일 하루에 2병씩 마셔. 이러면 보험사 싫어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릴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좀 최대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어떤 사유인지를 설계사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이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보험사를 통해서든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심사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하고 귀찮다라고 해서 이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내가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운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 내용이 길지만 꼭 우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알고 협조해 주셔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릴 의무, 이거를 위반하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는 사기의 계약이에요. 사기의 계약. 설계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걸 불안전 판매. 가입자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하는 건 사기의 계약입니다. 선의의 계약이 되어야죠. 그리고 저는 간혹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한테 이야기 다 했는데요. 보험 설계사가 그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어요. 자, 저 같은 보험 설계사한테는 고지 수령권이 없습니다. 이런 내역들을 정확하게 안내를 받고 심사를 올려서 본인이 보험 가입을 하면 그 보험 가입을 한 이후에 본인이 제대로 본인이 알렸었던 그 알릴 의무가 제대로 보험 가입 내역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알릴 의무는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가 매우 중요하게 명확하게 알리고 가입을 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보험 설계사는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그거는 고지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고지해야 됩니다. 뭐 그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틀리다. 보험 설계사는 이거를 판단할 수 없다. 아시겠죠? 알릴 의무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보험 가입을 수월하게 좋은 상품을 효과적으로 제안해 드릴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계속 설명드리다 보니까 너무 상담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제작을 했고 조금 길더라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험을 가입할 때는 명확하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꼼꼼TV와 상담하시면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가입자 입장에서 최대한 득이 될 형태로 보험 상담과 가입 진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